저는 샹드롬의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프랑스의 아로마 테라피 에코 라그마 세앙스 분교기도 하고, 니콜라 리베 선생님, 그 프랑스 조향사분, 여기 이제 분교기도 하고, 또 이분은 필리벙드리안이라고 해서 유로피안 허벌리스트 대표세요. 그래서 숲 테라피, 뭐 쌍문 테라피는 이제 저쪽에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분교기도 해서, 좀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것 같이, 그 프랑스랑 유럽, 여긴 벨기에고 나머지는 두 사람은 프랑스, 이 모든 거를 이제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긴 한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샹드롬, 그러니까 샹드롬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셨다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한 12월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차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저는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라고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 프랑스랑 영어권 아로마 테라피는 약간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메디칼로 쭉 왔던 거고, 이제 영어권 아로마 테라피는 에스테틱으로 한국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IFPA라고 영국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을 땄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제약회사를 한 25년을 다녀서 아로마 테라피 쳐보니까 에센셜이 막 약국에서 파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아로마 테라피가 의대 약대에서 양리학 생약으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메디컬 라인으로 온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접목하기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천연의 재료를 쓴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로마를 쓰는 거거든요. 아로마 식물을. 그러다 보니까 천연향수도 사실 아로마 테라피랑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역사를 짓는데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래서 쭉 하다가, 안 그래도 저희 학생분들이 갑자기 웬 차크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특히 오늘 입문반이랑 심화반이 있고, 그리고 입문반 심화반이 합해지는 게 전문가 반인데, 입문가 반의 그 메인 교재, 그리고 그 심화반의 메인으로 제가 썼던 거를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특히나 심화반에서 있었던 그 책은 솔직히 제가 10년 전서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아로마 테라피 에너제틱해서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예요. 에너지를 얘기한다는 거가 이제 아유르베다랑 차크라랑 연결된 부분인데, 저는 그때는 제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문법적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공부를 해 나간 다음에 에너지를 얘기해야지, 에너지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기본을 안 닦은 상황에서 사람을 끌는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원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제가 꽂아놓고,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꽂아놓고 일부러 안 봤어요. 근데 이제 10년쯤 되다가 보니까 최근에, 그리고 이제 미셸 포콩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모듈 3의 저 두꺼운 책, 저기 보시면 맨 밑에 깔려있는 책 있죠. 두꺼운 거. 자, 이게 미셸 포콩 선생님의 아프로치 생소리얼 아로마 테라피에서 감각적 접근, 아로마 테라피 감각적 접근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진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차크라랑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한번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이 책을 딱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밌고 또 다른 차원의, 이거는 우리 기존에 아로마 테라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신, 감정과 신체에 그 순환되는 이런 에센셜 오일에 대한 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 내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되게 재미있고 자신있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요, 저희 제목이 차크라와 아로마 테라피의 연결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차크라나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 차크라가 아로마 테라피랑 연결될 수 있는가를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집중해서 볼 게 뭐냐? 식물 에너지의 통합적 접근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굉장한 키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une approche intégré라는 게 통합적 l'énergie végétal에서 식물 에너지의 통합적 접근이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차크라라고 하는 거는 1차크라부터 7차크라라고 하면서 차크라가 뭔지 대강 아시죠?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에너지 센터라고 해요. 에너지 중심 센터. 그래서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중심 큰 에너지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 센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좋은 에너지건 나쁜 에너지건 내가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에너지야.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충격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내 생존에 관계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럼 얘가 1차크라에서 기억을 하고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차크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서 7차크라가 있지만 어떤 한 차크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차크라를 먼저 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연결이 돼서 나머지가 무너져가는 경우인데 제일 중요한 게 1차크라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에너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아파도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러면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때요? 면역이 약해지고 대사활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와. 근데 본인이 우울증인지도 몰라. 막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우울감이 있는지도 몰라.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많대요. 본인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정신적인 게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내분비계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하다못해 뭐 엔돌핀 뭐 이런 기타 등등도 그냥 기분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병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고 있어. 그러면 몸이 서서히 힘들어지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에너지가 전체를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큰 센터별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7차크라는 걸 빼고 지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배웠던 게 딱 그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소식을 들어서 나한테 안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되게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연에 갔었을 때. 숲에 가거나 뭐 바닷가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막 내가 진짜 에너지 받는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면 자꾸 자연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뭘까요? 우리가 그거를 크게 인식을 못할 뿐이지 좋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여기서 이렇게 분포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있었을 때 왜 아로마 테라피에 연결하기라고 하면 아로마로 하는 테라피가 뭐가 있느냐? 아로마 식물로 하는 테라피인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물질이 누구냐면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고농축된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로마 테라피도 이제 보시면 모든 식물은 향이 나지만 모든 식물이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에센셜을 만드는 애는 아니에요. 전체 식물계 중에 뭐 어떤 데는 2%, 어떤 데는 5%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지금 아로마 물질을 만드는 애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에너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식물은요, 특히 아로마 식물은 약용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얘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고 아유르베다나 한의학에서도 쓰는 그 약재들이 있죠. 이런 게 결국은 아로마 식물이란 말이에요. 약용식물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는 특히나 고농축된 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드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얘네는 우리처럼 빵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얘를 고농축시켜서 만든 애가 에센셜 오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사실 식물은요. 해, 달, 별,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주도 넘어서 천체 있죠. 우주에 넘어 천체가 속아나는 부분이라고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태양 에너지만 잘 써도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근데 그 가장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의 태양 에너지를 몸으로 받아서 고농축된 애가 에센셜 오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센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을 들어왔었을 때 이 차크라랑 연결됐었을 때 그 어떤 거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가 누구예요? 식물 에너지의 통합이죠.
그쵸. 식물 에너지. 그리고 요즘에 비건, 식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왜냐? 거기서 받는 에너지가 가장 원초적이고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차크라라는 우리 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거기 차크라라고 1, 2 차크라가 여기 뭐 바퀴가 달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큰 중심센터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이게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은 건강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이제 약해져서 아프게 되거나 그렇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우리 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크라라는 개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막 차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매연이나 공해에 대한 그런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에너지에 나는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에센셜 오일은 그 굉장히 강력한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식물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왔었을 때 해주는 어떤 테라피적인 거를 아로마 테라피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아마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중간에 아마 수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기는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2가지 책을 지금 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는 데카르트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깍데시안 해서 데카르트 후손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반을 조금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차크라, 아유르베다, 뭐 기타 등등 약간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한다. 그럼 잘못하면 솔직히 약간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관점에서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아로마 테라피는요, 아까 이 책에도 보셨지만 정신적 감각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에센셜 오일이 신체에 사용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감정 쪽에 굉장히 효과를 잘 보이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 사람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제 이런 학문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가 정신, 감정으로 가는 순간 차크라랑 아유르베드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의외로 지금 프랑스에서 아로마 테라피 대가들이요. 차크라랑 아유르베다를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미셸 포근 선생님의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마크 이버 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스트예요. 프랑스에서 아로마 뻗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로마톨로그. 그러니까 아로마 학자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케미칼도 공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물리 정형 쪽에서 공부를 하셔서 실제 물리 정형 치료도 하시고 굉장히 연결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체가 정신이 무너지면 신체 무너진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래서 이분도 그러면서 차크라랑 아유르베다까지 연결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가장 치료적인 효과가 좋은 애가 누구냐? 얘가 바로 식물. 그게 결국은 에센셜 오일이나 아로마 식물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식물이 그럼 왜 우리한테 치료적인 물질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뭐부터 알면 좋을까요? 도대체 그럼 식물이 뭐고 식물이 어떤 그런 능력을 가져 있었길래 우리한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식물의 지혜와 생존 전략, 얘가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있길래 이 대단한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우리 쪽에 들어오면 치유적까지 되느냐. 그래서 식물의 지혜와 생존 전략을 통한 생명의 본질을 전달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먼저 지혜를 우리한테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차크라가 그 에너지 센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물이 그 에너지 센터에 이제 영향을 주었을 때 그러면 차크라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활용해서 차크라의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식물은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전달. 왜? 에센셜 오일이 식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식물이 에센셜을 왜 만들어서 이 에너지를 주느냐, 이걸 보시고 나서 식물의 힘을 에센셜 오일과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한테 웰빙, 웰리스, 그리고 에너지 힘, 그리고 그거와 함께 우리의 성장과 치유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서히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람 이제 사진을 막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그 케미컬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걸 들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 넣었어요. 자, 입문반으로 해서 이게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식물이 도대체 뭐고 차크라가 뭐길래 얘가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론이요 20개, 47개, 67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20개만, 조금 우리가 좀 잘하는 20개만 입문해서 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심화반은요 각각의 차크라, 그러니까 지금 입문에서는 각각의 차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해요. 개요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심화 과정은 각각의 차크라가 어떻게 됐었을 때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라고 심화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나눈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당연히 우리가 차크라의 원리랑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배울 거예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차크라는 중심 에너지 센터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차크라로 얘기되는, 물론 사실 우리가 이름이 차크라지만 아유르베다에서 이거를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죠. 중국 한의학에서 뭐 이거를 척추를 따라서 뭐 간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에너지 시스템, 차크라의 원리랑 이 차크라가 대변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해서 개념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과 분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얘네가 이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다차원 공유가 뭐냐면 1차크라부터 7차크라 또는 신체, 정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 얘가 신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보 전달 및 다차원적인 공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결정론적 사고가 뭐예요? 서양 사고예요. 서양 사람들이 차크라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기라는 것도 알고 한의학도 알고 하니까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결정론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차크라 시스템에 어떤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능해요. 뭐 때문에요? 양자역학 때문에요. 양자역학 때문에 진동, 파동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장과 뇌가 서로 파동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 의학적인 도구를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니까 양자 파동, 그리고 심장과 뇌가 서로 공명하면서 주고받는다고 하는 있죠. 이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다 보니까 뭐를 받아들여요? 과학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만약에 양자역학이 그렇지 않았으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을 거냐. 얘네는 우리는 데카르트 후손, 우리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거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가의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프랑스는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과학적 사고방식의 틀이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프랑스에서 차크라 아로마 테라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죠. 또 하나, 많은 정보에서, 그러니까 보석 같은 정보를 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분들도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에너지가 갔을 때 1부터 7차크라를 네트워크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로는 배웠지만 저도 이거 공부해서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식물의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 인간과 식물이 있으면은요, 인식과 감각의 비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맞는다. 자, 어떤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기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코가 있으니까 맞는다고 하는데 식물은 그런 기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감각을 다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식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죠. 이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과 감각의 비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어제 이제 우리
기획하시는 분이 어제 올렸죠. 에센셜 오일이 향기의 언어, 화학의 언어. 자, 그 중에서 아까 식물 중에서 에센셜 오일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에센셜 오일이 왜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이 물질은 본인이 성장하는 환경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똑같은 라벤더가 있는데 한남대교 옆에 있는 라벤더랑 알프산맥 꼭대기 1800 있는 라벤더랑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 왜? 그 향을 우리가 맡았을 때 한남대교 옆에 있는 라벤더는요, 어떤 언어로 우리한테 얘기를 할까요? 얘는 띠띠빵빵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알프스 1800에 있는 걔는 그 알프 산맥의 그 청정지구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 이런 언어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보 아닌 이상 어떤 에너지가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 성분을 가지고 그 화학적 언어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애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과 식물과 의식의 연결성. 자, 그런데 이런 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너무 빤해요. 왜요? 사원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식물, 동물, 사람은 사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차크라에서도 뭐 뿌리 에너지는 불 에너지. 근데 우리 멜베우 삼각형에서 불, 공기, 그쵸? 물 이런 거 사원소로 나눈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자연을 찾듯이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암에 걸리시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다 걷고 시골 가시죠. 그게 본능이라고요. 왜? 그래서 자연이랑 싱크로를 했었을 때 내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확신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간과 식물 의식의 연결성. 자, 뭐 주파수, 뭐 진동수 해가지고 막 프랑스 애들이 설명하는 거 기가 막혀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과 감각의 인식이 되고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게 이제 이런 레퍼런스로요. 역시 프랑스 사람들은 계속 증명을 해줘요. 음악 실험을 통해서 식물이 어떤 감정을 하는가. 자, 이 예시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토스카나의 바이너리 있잖아요. 토스카나에서 포도주 만드는 포도밭. 여기에요.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 틀어준 데와 아닌 데랑 생산되는 거와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그리고 요즘에 신경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식물의 기능성과 인지. 도대체 식물도 그러면 인지를 하는가? 이거 실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다 레퍼런스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구글에 가니까 논문 다 있죠? 유튜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 자, 왜? 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러면 식물이 도대체 나와 비슷한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오프리스라고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이 본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여하튼 그리고 식물은 유혹하고 소통한다. 이게 뭐예요? 에센셜 오일이죠. 식물이 주변이랑 소통을 하고 그리고 벌을 꼬이거나 아니면 예방을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식물의 화학적 방어와 생태적 경고 시스템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나쁜 에너지나 나쁜 병이 있었을 때 어때요? 마치 자기가 그 환경에서 차단하듯이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7차크라가 있으면 차크라의 작동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차크라가 활성되는 게 중요한가? 어떤 차크라 하나라도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주변으로 해요. 주변이나 아래 위로. 우리는 차크라가 센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한남동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남동 사거리를 큰 7 차크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한남동 큰 사거리가 막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골목까지 다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저기 이제 나중에 삼성동 사거리까지 논현동 사거리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차크라가 막혔을 때 주변과 다른 거 영향을 주는 거 이제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차크라와 인간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축 이야기 인간 에너지 시스템이 결국은 차크라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7가지 차크라
그 다음에 차크라가 매핑되는 걸 필요성.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각각의 차크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핵심 정리는 해드려요. 그래서 1차크라는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떤 위치고, 그리고 얘는 어떤 색깔이랑 연결이 되고, 뭐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아까 차크라가 1차크라에서 7차크라가도 연결도 되지만 얘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관계적까지요.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감정적, 정신적, 관계적까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전쟁에 참가한 병사 있죠. 병사의 예로 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차크라가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결국은요. 에너지라는 건 살아있는 애죠. 그렇죠? 에너지라는 건 움직이는 거고 결국은 진동, 파동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동의 전달 메커니즘으로 사실은 움직이는 게 차크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센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도요. 파동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향수가 인공향이 생기기 전에는요. 향수의 원료가 천연이었겠죠. 그쵸? 탑노트, 중간노트, 베이스노트가 있죠. 향수,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탑노트는요. 굉장히 빨라요. 뭐 리듬이 빠른데 진동은 조금 진동의 폭은 많지 않아요. 반대로요. 베이스는요. 진동의 폭은 큰데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힘의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는 에센셜 오일이요. 진동이나 공명이나 힘이 그게 공명과 유도에 인해서 이 에센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파동을 하면서 우리의 파동, 진동이랑 어울려지면 공명, 메아리를 치면서 그래서 시너지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명을 이루고 우리 몸에서 에센셜 오일이 이 차크라 에너지 센터에서 유도를 하는가. 자, 그걸 배울 거고요. 에센셜 3단계 메시지 시스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에센셜과 차크라의 신체적 상호작용, 에센셜과 차크라의 연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공명을 하느냐. 그래서 얘가 차크라와 아로마 테라피의 연결하기 어떻게 상징이 되느냐를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게, 지금 이 작가가요, 차크라를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에센셜로 구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하나의 에센셜을 하나의 차크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에센셜 오일이 1차크라의 가장 중심이야. 근데 얘는 1차크라뿐만이 아니라 3, 4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더해서 이 숫자가 아니라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1차크라에 메인이 된 에센셜을 28개, 뭐 2차크라, 3차크라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다 시향을 하면서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저 입문반에서의 차크라는 에센셜 강론을 우리가 20개 정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20개, 47개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거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베르가모, 카모마일, 시나몬, 시더우드, 콤바바, 클라리세이, 사이프러스, 유캅스, 라디에타, 제라늄, 진저, 클로버드, 로렐, 라벤더, 페퍼민트, 미르, 파인, 실베스타, 로즈마리, 전나무, 베티버, 일랑일랑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CS 하신 분들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나는 베르가모시나 뭐 예를 들어서 실베스터 파인 뭐 이런 애들, 사이프러스 이거 다 강론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안 겹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마크 버닝이라는 사람은요. 차크라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센셜 오일이나 아로마 테라피 책도 많이 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신체적인 어떤 테라피적인 거 알고 싶으면 내 책 다른 거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적, 감정적, 차크라에 포커스된 에센셜 오일을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때는 팁으로 조금 신체적인 약용도 조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나연 선생님, 저희 디자이너분도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하신 친구도. 선생님 이거 만약에 겹치면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서 보여줬더니 와 이렇게까지 또 다를 수가 있구나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이 강론이 뭐를 중심이냐? 에너지, 심리, 감정적 속성만 제가 다룰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각각의 식물이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식물이 우리 차크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까지 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반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리디아 보송이에요. 사실 저는 리디아 보송을 그 하이드롤라 테라피라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프랑스 책이 아마 리디아 보송 책일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미셸 포코 선생님을 몰랐었으니까.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불어권 스위스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은 이 사람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리디아 보송 써보면 책 되게 많이 썼어요. 책 되게 많이 쓰고 차크라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뭐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론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과 함께 스위스의 우샤 베다, 베다가 진리라는 뜻이죠. 우샤 베다라고 하는 아로마 테라피 교육 기관을 갖고 계세요. 여기에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해요. 그래서 본인이 치료했던 임상 같은 거를 얘기를 해줘서 사실 제 하이드롤라 수업할 때 임상에 대한 것도 적어줬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그걸 다 빼버렸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랑 함께 한 20, 그러니까 여기 우사하 베다라는 이제 학교 공동 창립자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은 더 넘었을 거예요 아마. 특히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는 바로 어쩔 수 없이 차크라랑 아유르베다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 교육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 성장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요.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 신체 이런 걸 관리하는가. 자, 우리가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느냐. 과거 문명에서도 우리가 이집트의 미이라, 아유르베다, 그 다음에 중국의 본초강모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아로마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 문명에서부터 이름에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네이밍만 다르지 에센셜 오일을 식물의 영혼, 정신으로 간주를 해서 그때부터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치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거 카피한 게 약이에요. 인공약. 자, 단지 보세요. 신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고 사이프러스 정맥순환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치지 않고 호르몬 시스템, 심리적, 감정적 상태, 정신적 상태, 감각기관 그 다음에 미세한 몸과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 우리는 그 차크라가 에너지 센터. 그래서 미세한 몸과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뭐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남편이 나오더라고. 아니 이렇게 젊은 남자랑 같이 사나 했더니 자 이게 이제 학교. 자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서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나온 사진을 찍느라고 제가 여기 보면 리디아 보스 retrouver un sommeil bien dormi 잘 자는 수면을 되찾는 법. 그러니까 요 제목이 이렇게 있지만 그냥 요거는 그냥 이 사람들 같이 나오는 거 하느라고 했고요. 자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는 바이오 케미컬적인 관점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배웠을 때 모듈 안에서 페놀, 알코올, 모노테라피는 쫙쫙 배웠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 프랑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에센셜한 식물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틀에만 가둘 수가 없어요. 식물에 보세요. 이 생화학적에서는요. 식물의 진동적 측면, 파동은 절대로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식물의 진동적 측면과 물리적 특성 어디까지 보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도 지금 아로마 테라피 감각적 접근하면서 S예요. S. 복수라고요. 후각만이 아니라고요. 시각, 청각, 촉각 다 해요. 그래서 필드에서 그 식물이 헬리크리스멈이 있으면 헬리크리스멈 바라보면서 향을 맡고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자랐구나.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 질감, 향, 색상, 그리고 사용된 부위 이 모든 거를 다 다루는 거는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바로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예요. 이건 기본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람의 아유르베다 파트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이번에. 그 나중에 풀을 거예요. 왜냐? 그 아유르베다 파트는 뭐까지 설명하느냐? 어떤 바이오케미컬 그룹핑이 어떻게 쓰여서 몇 차크라에 영향을 주는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 어느 정도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이를 통해서 감각기관 전체를 자극을 하며 이는 우리의 차크라, 그 다음에 도사라고 표현을 하죠. 아유르베다.
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진동적 측면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나쁜 큰 진동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서 몸을 흐트러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막 산이나 이런 데 갔는데 막 너무 좋은 환경을 해서 와 경이로워. 막 우리 가끔씩 막 너무 좋은 경치 보면, 제가 옛날에 프랑스 갔는데 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경치를 보면 그 위험, 경이로운 게 경외로움까지, 이럴 때 막 내가 막 몸에서 그 산에 기운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봐도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은 에너지 센터의 식물 영혼의 호소, 조금 더 심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과 감각 소통하는 것도 쭉 자연의 지능 보고 식물이 어떻게 공생을 하는가, 그리고 뭐 감각과 인간 중심에 대한 도전, 생존을 위한 동맹, 기타 등등. 자, 식물도 가족을 기억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얘네가 주변에 옆에 있는 경쟁하는 애들 못 크게 하거든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뻔한 자원에서. 근데요, 가족을 기억을 하고 가족한테는 다른 양상의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감정을 기억하는 것도.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이 조회수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읽고,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죠? 차크라에서 에너지 센터에서 결국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까지 에너지를 필요로 했었죠. 그러면 식물이 만약에 감정이나 에너지나 정서를 모른다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식으로 감정과 기억을 이해하느냐를 알아야지 우리 몸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에센셜 오일이죠. 에센셜 오일을 통한 식물의 생명과 감정을 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통한 식물, 인간 소통과 치유의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이게 각각의 차크라별로 에너지를 분포해주고. 그래서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 차크라와 미세한 몸 에너지의 조화. 자, 이제는요, 아까는 제가 핵심만 우리가 그 기본에서는 했는데, 이제는 각각의 차크라에 처음에 핵심 포인트를 해드려요. 근데 훨씬 더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차크라도요, 의미 있는 거 아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7개죠. 7차크라. 거기다 만트라음을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어떤 거라고 얘기만 드릴 거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요, 뭐가 가능하느냐? 아까 제가 탑노트, 중간노트, 베이스노트 했었죠.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색깔 나오죠. 음이 나오죠. 높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음이나 색깔이 다 진동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차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크라와 연결된 색상, 그리고 상징적인 에너지가 도대체 뭔가. 1차크라는 대부분이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 프린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심화해서 배울 건데, 이거를 여러분 때문에 프린트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림 때문에요. 제가 특강에 그림과 아로마 테라피 연결하는 요즘 특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없는 중간 색깔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노랑이랑 빨강이랑 하면 주황이 되겠죠. 그러면 노랑의 느낌이 나는 에센셜 오일과 빨강의 느낌이 나왔을 때 주황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도대체 그림이랑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리디아 보송은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차트도 당연히 수업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된 색상이 어떤 색상이 어떤 에너지를 주는가.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시면 1차크라에 해당하는 애들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인데 얘를 붉은색, 좀 짙은 붉은색, 뭐 주홍색 이렇게 나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크라별로 불균형한 상태가 됐을 때 도대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사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줘야지 내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딱 요즘에 그 많이 하는 MBTI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불균형한 상태는 내가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차크라의 1부터 7차크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이 도대체 뭔가.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쟁을 어떤 젊은 병사가 나갔어. 처음으로 막 폭탄이 날라드니까 얼어붙어요. 피해야 되는데 왜? 완전히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1차크라에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서 나머지가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차크라에 도대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뭔가.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 차크라가 조화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러면 각 차크라 조화를 위해서,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이 차크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럼 도대체 그 차크라를 조화롭게, 항상 식물은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우리 몸에 조화를 찾아주는 게 식물이 하는 테라피거든요. 그러면 그 차크라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개발해야 될 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와 함께 이 관련된 원형은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금 목 차크라를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저는 목 차크라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차크라에 관련된 원형은요, 어떤 직업군이 있는가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시죠? 이 차크라는 뭐 창조력,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각 차크라의 본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물질적 차원과 신체적 영역, 아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각 차크라가 이제 깨어났었을 때 그 차크라가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제안과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너 몸을 그래도 운동 좀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기본 생존적인 게 지금 문제가 안 되지. 기타 등등. 그래서 차크라의 밸런스, 그 다음에 차크라를 조화롭게 하기 리추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블렌딩 된 거를 뭐 하루에 어떻게 뭐 쓰는 약간의 예시 정도예요. 자, 이런 것도 지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47개의 차크라. 요거는 제가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안 해놨고요. 아, 여기 있네. 쫙이에요, 쫙. 자, 보라색은 사실 제가 조금 더 그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각각 7차크라별로 색깔별로 쫙 나눈 거예요. 색깔별로. 물론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있어서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 그리고 이 리디아 보성은 아주 재미있는 게 7차크라 말고 9차크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마젠타 이런 차크라, 요것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입문 과정서보다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차크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차크라가 사람의 내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다양한 수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달하고 전파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차크라의 원리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가 뿌리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파동이 가지면 1차크라에 정보를 준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거 다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체, 정신, 정서에서 다차원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신체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체가 생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그럼 얘가 정서적, 정신적이 계속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거. 결정론적인 사고랑 서양 애들은 이게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 데카르트는 이원론, 육체와 정신이 따로따로. 근데 차크라는 지금 다 섞어놨잖아요. 신체, 정신, 정서가 같은 거라니까 서양 애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 약인데 신체적으로 알러지를 치료한대. 그럼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가능하죠. 카모마일 로마는 신체적 알러지 치료하는데 정신적으로 가장 큰 트라우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었는데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슬슬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양자의식과 심장과 뇌의 공명이론. 이게 이제 나와요. 아예 인스티튜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런데 식물이 차크라랑 굉장히 유사한 에너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뿌리 성장 개화. 이게 마치 1차크라부터 7차크라에 연결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어때요? 식물도 공명하죠. 그래서 차크라를 기반으로 지금 서양에서 아로마 테라피, 약초학에 봤던 피토테라피예요. 약초학 그리고 진동치유법이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나 차크라랑 연결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 거를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거고. 자, 아까 에센셜 오일 식물의 감각 언어라고 했었죠. 식물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향을 바꾸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분을 바꿔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정에 작용을 하는데 그 향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때요? 뇌에서 반응을 하면서 감정, 기억, 그리고 우리 몸의 치유랑 연결이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분비는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엔돌핀,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대장에 있는 면역기관이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유라고 나오는 거는 정신, 신체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고 그게 이제 뇌에서 어떻게 된다.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향을 통해서 식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남대교 옆에 자란 라벤더랑 알프산맥 꼭대기에 자란 애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에센셜 오일별로 뭐예요? 걔네가 하는 특징이 다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래서 여기 향은 식물의 경험을 전달하는 감각적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
진동으로. 차크라가 에너지 센터, 정보 흐름, 생존 감정, 사고, 관계, 영성의 전 영역에 작용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에센셜 오일이 같이 연결했었을 때 우리한테 그 어떤 파동이나 진동을 같이 주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왜 보시다시피 엄청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자, 쭉 여기 차크라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게 삶의 조화를 주는 거. 여기 하나라도 막히면 어때요? 신체적인 문제를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감정이 왜곡이 되고 관계 장애까지 발생을 한다고요. 만약에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이게 신체 정서까지 같이 가고요. 그 인분 과정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1차크라에 관계되는 게 메인으로 1차크라로 가지만 얘가 3차크라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 안젤리카 루트, 얘는 당귀라고 하죠. 얘는 1차크라에 당연히 얘가 메인은 1차크라지만 3차크라, 4차크라까지 영향을 주는 게 왜 그런가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차크라별로 쭉 2차크라, 3차크라 쭉 이렇게 주고요. 여기 예시도 들어드려요. 군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뭐 물리적 메시지를 에센셜을 전달을 하는데, 자, 그래서 얘가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요즘에 싱잉볼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에너지 파동이 전달되느냐를 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고조파 공명과 그 다음에 여기 고조파 공명과 고조파 유도로 해서, 그래서 이게 다른 에너지인데 같은 진동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정보가 어떻게 코딩화 되는가. 그 다음이 이제 강론이에요. 그래서 강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드오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드오드 어때요? 얘가 신체적으로 뭐예요? 동맥순환, 그렇죠? 동맥순환, 탈모, 기타 등등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웅장함, 위험, 고귀함, 자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얘를 한 방울을 부드럽게 태양신경청 차크라에다가 한 방울 발라줌으로써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20개의 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예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식물이 같이 지능을 하고 하는 거 쭉 나오고요. 실제로 이렇게 식물이 감각을 가진다 막 연구되고 임상됐던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크라랑 몸의 에너지, 요거. 에너지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센셜을 활용해서 차크라의 미세한 에너지를 주면서 균형을 찾게 해준다고요. 내가 지금 떨어진 어떤 균형을,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후각과 촉각 등 모든 감각이랑 굉장히 깊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쭉 그러면서 약간의 아유르베다도 조금 멘탈체, 어떻게 움직이냐, 아스랄체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조금 더 깊게 멘탈체, 카잘체, 스피리추얼체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돼요. 각각의 차크라를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군지 아시? 알베르트 까미. 저는 이제 불문학을 해서 이 사람 너무 잘 알죠. 이방인 에턴시에를 쓰고 한 사람이잖아요. 알베르트 까미가 나는 반항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세상에 존재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뿌리 차크라라고요. 내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막 정치적으로 막 이러고 했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하는 게 결국 집단으로 우리가 뿌리 차크라가 흔들렸던 때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이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뿌리 차크라 있죠. 이게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1차크라는 훨씬 디테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음악의 도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 차크라가 불균형할 때는 어떻게 되고 쭉 나와 있고, 뿌리 차크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 뿌리 차크라가 조화할 때는 어떻고, 조화를 위해 개발할 것들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뿌리 차크라랑 관계된 원형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직과 경제학자 기타 등등 이런 자, 그렇게 가고, 그 물라다라 1차크라는 도대체 어떤 차크라인가, 뿌리 차크라의 물질적 차원과 신체적 영향 보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는 어떻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는까지 나와요. 왜냐, 지구랑 연결되어 있는 뿌리 차크라니까. 그 다음에 이 1차크라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우리한테 제안해 주는 것서부터 지구와 연결된 가장 큰 차크라가 1차크라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화로울 때 최우선의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쭉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불균형이 됐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쭉 나오고, 그리고 여기
물라다라 1차크라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쿠달리니 에너지랑 뭐 연결되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리추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랬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1차크라에 해당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죠. 이런 거를 뭐 발바닥에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리추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가는 거로 되어 있고 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 지금 저희가 여기 뭐 언급되는 이 모든 에센셜 오일이 거의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맡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구성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1차크라 에센셜을 맡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원하시면 여기 돗자리 깎고 명상도 가능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1차크라를 하면서 어떻게 얘가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질문.